아름답고 지적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기적 같았지만 그 꿈은 결국 파탄나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나 우연히 전 부인을 만났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앞에 있던 화려했던 여자 지금은 땀에 흠뻑 젖어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여기 있어? 눈물이 날 것 같은 얼굴로 돌아서던 그녀가 나와 눈을 맞추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뒤에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스티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며 아내 에밀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상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요즘 그녀는 예전과 뭔가 다릅니다. 웃으며 아침 식사를 시작하지만 이제는 얄팍한 인사일 뿐이다.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그때도 이미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활기차고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이겨내는 강인함을 갖고 있었다. 그땐 나는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아이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학년 최고의 학생이었고 반 친구들에게도 존경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그 아이의 재능과 인품에 끌렸지만 저는 부족했습니다. 용기 있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도서관 위원으로서 그녀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5년 후 재회한 밤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옛 추억을 떠올리며 운명이 바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대기업에 근무했습니다. 저는 고향의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지능과 강인함은 나를 다시 한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세운 계획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소는 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해변 지역 축제에서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함으로써 나의 평범한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공원 벤치에서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그녀는 걔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응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아침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커피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 시간 동안 신문을 읽고 하루 일과를 의논하는데 요즘엔 빨리 샤워하고 일어나자마자 아침도 안 먹고 나간다. 조용한 주방에서 혼자 기다리며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은 대화가 없다. 하루에 한 번 일찍 집을 나선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본다. 출근길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더 멀어진 것 같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 성인식의 동창회와 결혼,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현실은 우리 관계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답답하다. 그러나 나의 독립적인 정신이 우리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다. 나는 종종 내 견해와 의견을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강요했다. 가족은 효율적이고 문제없이 관리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같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감정적이고 때로는 이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일을 자랑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성공하고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나는 아내의 경력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성공이 내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 자신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를 부양하는 것보다 중요했고 점차 의사소통이 줄어들어 저녁 대화가 단축되고 주말 데이트가 형식적이 되어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단순한 동거인이 되었습니다. 아내 사이에 있어야 할 따뜻함과 친절을 잊어버리고 일의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 마음이 같았고 균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엄격한 사람이셨고 그 정신이 나에게 스며드는 일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한 직장인 남자 어렸을 때 인생에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의 영향 덕분에 저는 어머니와 달리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며 독립심이 강하게 자랐습니다. 가족을 아끼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가족은 생명의 보물이라고 말하며 가족 간의 유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제가 가족을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아내의 가족, 특히 시댁이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아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온화한 남자입니다. 그는 항상 아내에게 당신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아내의 경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입니다. 아내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길을 따르고 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아내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아내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신의 경력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깊이와 그것이 그녀의 인생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처부모 모두의 참여가 우리 결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의 지원과 사랑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해하게 되면서 가족의 유대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즐겁게 하루 일과를 공유했지만 이제는 침묵을 지키며 회의 중에 감정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힘들었던 시기 우연히 옛 고등학교 친구와 다시 만났어요. 마익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다는 것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스티브 잘 지내셨나요? 실제로 저는 가족이 있어요. 이슈나는 머뭇거리며 우리 상황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마이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들었다. 너희 둘은 고등학교 때 정말 가까웠고 항상 함께 있었고 사람들이 바뀌어서 너무 행복해 보였어. 이제 둘 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이크의 말의 무게는 어쩌면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의 달콤한 추억에 묶여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관계의 악화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차이점을 포용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과의 대화는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아내와의 관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의 조언 덕분에 성장과 변화나는 아내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찾았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만난 것은 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 말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의 재회와 화해를 위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씨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무엇을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상사에 의해 나는 아내를 부양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일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직업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라고 믿었던 그녀를 계속해서 그녀 곁에서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욱이 나는 그녀가 주말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계획하도록 지원하고 그녀에게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스트레스는 나의 노력이 저녁 식사 동안 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날이 갈수록 그녀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미소는 드물어졌고 집은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 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나에게는 큰 기회였지만 회사와의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회사는 이 상황이 내 직업과 사생활의 어려운 교차점이었고 프로젝트의 성공은 나에게 중요했고 우리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프로젝트에 집중했지만 그녀의 생각에 대한 걱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그녀의 스트레스가 우리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일에 몰두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단축시켰습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고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프로젝트를 위해 그녀의 직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나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길은 분명했지만 협상에 집중했습니다. 내 안에 깊은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소통하는 순간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가 한마디로 줄어들어 저녁 식사는 대부분 조용하고 식사를 마치고 내가 청소를 마치는 동안 그녀가 빨리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서 좋았다. 저녁 식사 어느 날 밤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요. 그녀가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쳤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연약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통화 후 그녀는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내에 대해 드디어 내가 얘기할 시간을 주중 밤에 제안했어.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침묵이 지배적이었지. 신중하게 말을 골랐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얘기하려고 왔어.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녀의 직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엘리트로서 경력을 시작한 그녀는 항상 높은 수준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완벽함을 위해 그래서 이 상황이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을 압도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녀의 최근 행동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집에서의 그녀의 냉담한 태도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일에 너무 열중하여 집에서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대답은 차가웠어. 뭐 이해하겠어. 넌 그냥 평범한 직원이잖아.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어. 그 사람 걱정만 하고 있었어. 집 분위기가 최악이 된 나날들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내 아내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어느 날 밤 갑자기 그녀가 이혼을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함께 해결합시다. 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고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정해져 우리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에도 논의는 계속됐다. 법률 문서에 서명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혼 후 그 당시 표정으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 혼자 생활을 시작했다. 내 결정을 되돌아보며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답을 찾을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은 점차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혼 후를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감을 동기로 재평가했습니다. 일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개인적, 직업적 매력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발전전은 회사에서 중요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특히 외모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 내에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회사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이지만 기술적인 복잡성과 빡빡한 일정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프로젝트 리더인 에마어 탐선의 부름을 받았고 그는 단호하게 스티브에게 이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내 경력 발전에 매우 중요했지만 이 기간 동안 이혼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동료 에마어 잔선이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우리는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참여는 나에게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팀은 존슨 씨의 지원으로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점차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고 프로젝트 마감일에 우리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탐프선 씨는 스티브가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그 순간 성취감과 새로운 자신감이 내 가슴에 피어났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내 노력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왔고 팀의 작업은 내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성공이 내 경력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다음에 큰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 문제의 회사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대기업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의 전 회사와 같은 회사였습니다. 아내는 이전에 이 일을 했고 그들과의 두 번째 협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서 근무했을 때 현재의 지위에 있었지만 프로젝트에서 얻은 자신감과 존슨 씨의 조언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나는 협상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나는 제안 내용을 수정했고 만약 이 협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내 경력에 있어서 큰 도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반복적으로 연습했지만 동시에 내 전처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을 스쳤고 협상 당일에는 마음의 준비와 긴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믹스의 희망에 대한 감정과 그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만나지 않기 위해 직업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협상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고 제 경력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승진하고 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후에도 그녀는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승진과 함께 새로운 일이 생기고 더 바빠졌지만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빈집에 돌아오면 외로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마와의 저녁 식사에서 전처에 대한 생각과 그녀와의 추억이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존슨이 나에게 스티브가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느냐고 하더군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기대하자. 그 말에는 엄숙함과 깊은 우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현재의 경력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존슨 씨의 도움이었죠. 그의 말이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조용한 동네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짧은 여행을 떠났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긴 산책을 했다. 전처와의 좋은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지만 귀국 후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일에 얽매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사진 수업 전단지를 보고 사진 H 그런 생각에 수업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해였지만 점차 사진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캠 렌즈를 통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색상빛 그림자 평소에는 간과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수업 시간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노부부 대학생들과 저와 같은 직장인들 모두 사진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포착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윌슨 씨라는 여성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취미인 풍경 그녀의 사진에는 향수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윌슨 선생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신선한 관점을 주었습니다. 사진은 단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과 장소의 감정을 포착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나만의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 사진 도시 풍경 사람들의 표정과 소소한 일상 행사 어느 날 그곳에서 미스 윌슨과 함께 지역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의 미소를 포착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표정과 오랜 전통의 아름다움을 포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급 전시회에서 사람들이 내 사진에 대해 익숙한 장면이 사진을 통해 새로워 보인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연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간과했던 윌슨 선생님과의 대화가 작은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빛을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론 격려해주고 때론 공감해주었다. 이 새로운 취미는 나에게 사진을 통한 자기 발견의 여정을 선사했다. 나는 일상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인생 사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혼 후 내 삶의 빛을 가져다준 새로운 열정지역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내 첫 활동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원과 강둑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포함한 지역 청소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긴장했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공통된 열망을 공유했습니다. 그 느낌은 저에게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노인요양원에서 여가 활동에 참여하여 처음에는 상호작용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노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따뜻한 성격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계속 자원봉사를 하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혼 경험이 있는 에마어 테일러라는 남자와 연결되었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았고 금세 친해졌습니다. 이혼 후 삶을 재건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진 작업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활동하면서 포착한 미소 노인의 사진이 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진교실 전시를 통해 그 사진들을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타인을 위해 기여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인생의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여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얻은 자신감을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 직업적 성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몇 달 후 예기치 않게 시내에서 전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잘 지내는 모습을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공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 성취감은 물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모습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 후 하청업체의 근무를 알아보던 어느 날 그 회사 복도에서 고개를 들어 관리인이 된 전 부인과 뜻밖에도 눈이 마주쳤는데 전보다 눈에 띄게 야위어 보였고 그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놀랐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에밀리에게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잖아. 우리 이제 남인데 너무 많이 변했잖아. 내가 걱정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말을 하며 나를 밀어내고 청소를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그 순간 갑자기 떨며 쓰러진 에밀리. 나는 급히 그녀 곁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기다리며 그녀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아픈 줄도 몰랐고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똑딱거릴 정도로 울려 퍼졌고 기억이 머릿속에 넘쳐 흘렀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행복했던 날들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그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회복되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에밀리는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의사는 그녀가 암과 싸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혼하는 동안 그녀의 행동 변화가 그 순간 그녀의 질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병원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걱정으로 이이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가 전 애인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서 차갑게 대했던 거야. 대기실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지독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전처가 전투의 흔적을 깨웠을 때
내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눈에는 병이 선명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그녀는 약하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깨닫지 못해 미안해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마음의 틈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자. 함께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함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의 설명대로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용감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또한 우리가 왔던 병과의 오랜 투병 동안 그녀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그녀의 암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레마어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예배당에서 열린 결혼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그녀의 질병은 그녀를 변화시켰고 나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무엇이든 함께 극복하자. 우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닝커피를 2잔 하면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켄은 저녁 식사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